여러분, 범죄자들이 선고받은 판결의 형량 관련 보도를 보고 화가 났던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한편 해외에서는 사람의 평균 수명보다 긴 천문학적인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가끔 들어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유기징역은 14만 1078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해외와 같은 유기징역 사례들을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외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형량을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이유는 법체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체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뉩니다. 먼저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발전해온 법체계로 성문화된 법, 즉 법전에 나오는 법을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한편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법체계로 구체적인 사례들이 축적되어 그 자체가 판례법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체로 대륙법계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형 선고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량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대륙법계 나라들은 법으로 정해둔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 개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한 형벌에 일정한 방식으로 형벌을 가중하는 가중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량이 무한정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대륙법계 나라의 경우 법으로 징역형의 상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미법계 나라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 사실마다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병과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형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관하여는 법관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서 각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고 한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형이 누적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의 대표 국가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 법에서 징역형의 상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관의 구체적 판단에 따라 개별 범죄들에 대한 형벌들을 모두 합쳐 누적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형량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경우는 다른 범죄에 대한 형벌은 여기에 흡수되도록 하고 있고 사형, 무기징역 외에 같은 종류의 형벌들인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기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해 한 개의 형을 선고하되 일정 상한을 두는 등의 가중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형벌들일 경우 형을 병과, 즉 따로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기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중주의를 취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병과주의가 적용되는 시스템이죠. 또한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간 형량에 있어 차이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로는 미투운동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을 들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의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은 67세의 나이에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형량이죠. 반면 국내에서 미투 운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모 운동 코치는 6년형을 선고받았고 모 예술 감독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범행 횟수나 양형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에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양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다수인 경우나 죄질이 나쁜 경우 처벌이 너무 관대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의견도 자주 나오곤 하죠. 범죄자의 교정 교화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영미법계의 양형 방식을 따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엄벌주의나 영미법계의 양형 방식을 따르는 게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은데요. 영미법계의 경우 중범죄자에게 강한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기 어렵고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명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할 경우 형벌의 종류를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나눈 형법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죠. 땅을 여러 번 훔친 자와 살인자의 형이 같아지는 등 형평성 면에서 어긋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륙법계의 경우 명확한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명확하고 정연한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고 유기징역의 취지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법체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사람의 욕망을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고 사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두 법체계 모두 범죄 발생률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법체계라는 점에서는 그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나올 수 있는 천문학적인 형량 선고를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이유는 나라별로 따르는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 영미법계적 경향을 반영하려 노력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실제 판결 사이에 큰 괴리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인카드였습니다.